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금융제재 대상에 북한의 단체와 개인이 크게 늘어났고 북한을 드나든 배는 우리나라 입항이 금지됩니다. 정부 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수 기자. 네, 정부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지정한 대상 외에도 정부가 독자 제재 차원에서 단체와 개인을 추가한 겁니다. 제재 리스트에는 4차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 분야의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당 군수공업부에서는 김정은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홍영칠 부부장, 군수공장 등을 담당하는 강관일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안 제재 리스트에는 빠졌던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지금 통전부장이 우리 금융 제재 대상에는 포함됐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싱가포르와 대만 국적의 개인과 미얀마와 이집트 업체도 포함돼 북한과 관련된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의 자산도 동결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우리나라 내에 자산이 없고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융 제재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하도록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는 더불어서 해운 제재 방안도 발표했는데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정부는 2010년 5.24 조치에 더해서 180일 이내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드나든 제3국 선박 66척이 우리나라에 104번이나 입항했는데 주로 철권과 자파를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운송 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도 북한 국적의 선박과 북한이 기항했던 제3국 선박에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제재를 취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대북 해운 제재에 나서면서 북한의 대외 교역과 바다를 통한 금지 물품 수송이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북한 소속이지만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일명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 밖의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북한에 기항한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관심을 모았던 나지나산 프로젝트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중국 같은 세계 12개 나라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며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를 막아서 북한의 돈줄을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대북 해운 제재에 따라 나지나산 프로젝트의 중단을 결정하고 어제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지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핫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로 옮긴 뒤 나진항에서 다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독자 제재로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이태수입니다.